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주기로 결정해 새로운 선사가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1,089가구에 이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독일의 미술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로 특별전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이 내년이면 퇴역하는 선플라워호 대신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그동안 응하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 이윤까지 보장하는 강화된 지원 조건으로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하는 선사를 새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 전까지는 임시 여객선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는 내년 2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고 6월이면 설령을 채워 퇴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울릉군은 10년간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서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선박 건조비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분은 물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새로운 지원 조건으로 선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이 내건 신규 건조 여객선의 조건은 2,000톤급 이상, 최대 속력 40노트 이상으로 운항 통제 최대 파고가 설계 기준으로 4.2m이어야 합니다. 또 울릉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해 오후에 포항에서 돌아와야 하고 2년 이상 걸리는 선박 건조 전까지 임시 여객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용역 결과 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신규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9년간 120억 원 정도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방침을 경북도와 최종 협의 결정하고 향후 전국 공모를 통해서 대형 여객선 유치 선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 18일까지 선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상북도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노선 면허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 업계는 지원 규모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후에 포항에서 출항하면 관광객 이용률이 크게 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편리할지 몰라도 관광객들에게는 엄청 좀 불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오후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관광하고 또 잠만 자고 그 다음날 나오고 해야 2박 3일이거든요. 끈길 위기에 처한 동해안의 뱃길과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러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극동 지방정부 간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액 248억 달러 중 극동 지역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법률과 행정의 장벽을 낮추자고 러시아 주 정부 측에 제안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업의 북방 진출을 돕기 위해 북방 진출 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르 지역에서 러시아 콩 생산의 50% 이상을 수확하는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일만항을 유통 거점으로 삼고 사할린 지역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포항에서 가공 유통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포항 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곡지구. 곳곳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를 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절반도 분양되지 못했습니다. 포항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8월 말 기준 1,089가구, 지난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지역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64가구에서 7월 1,226가구, 8월 1,089가구로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0여 가구씩 미분양 가구가 줄어들곤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입주 시작한 지 이제 1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분양가까지 갔고요. 기존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들은 아직 마이너스 금액이 좀 있어요.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737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사가 사들여 전세로 돌린 물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시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택 공급량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이나 김천, 경주 등 타 지역에 비해 미분양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이 6곳에 불과해서 결혼 등 신혼가구 소유 예정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미분양 해소는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포항 지진이 유발 지진이라는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의당 포항시위원회는 환경부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용광로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데도 포스코는 그동안 방법이 없다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우롱해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사전 통보한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포스코가 그동안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무시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면피성 발언과 경제를 볼모로 오히려 지역사회를 협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까지 정부 예산 378억 원을 들여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장기 임대용지 50만 제곱미터를 조성합니다. 임대 전용 산업단지는 최장 50년간 기업의 값싼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빌려줘 기업의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까지 7,360억 원을 들여 6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 연말 1단계 290만 제곱미터가 준공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독일의 미술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로전 전시회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었습니다. 제로전 소개와 함께 포항시립미술관 10년의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김규영 기자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독일 제로재단의 3년의 제의 끝에 설치 조각 영상작품 48점을 가져왔습니다. 제로는 독일의 철강도시 뒤셀도르프에서 태동한 국제미술운동,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없음, 제로로 규정하고 전쟁이라는 인간의 폭력적인 이중성을 고발하고자 기존의 전통 미술과 결별한 급진적 미술운동입니다. 제로 작가 작품은 빛이나 움직임과 같은 비물질적 재료와 스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스틸아트 뮤지엄을 표방하는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또 지진을 겪은 포항의 상처를 예술이 치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로재단 측이 흔쾌히 아시아 최초로 포항 전시회를 결정한 겁니다. This exhibition in Korea is the first time that the Zero movement has this big show in Asia, and Zero was an art movement started at the end of the 50s in Düsseldorf and spread it out over Europe. 2009년 개관한 포항시립미술관은 백남준, 장두건 특별전 등 98차례 전시회로 2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난 그래도 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게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사회에 쫓아갈 때는 돈에 많고 경제적인 부에 대한 게 평가됐다면 지금은 문화의 시대니까. 시립미술관은 5차례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 경험을 살려 박물관 소장품을 도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아트웨이 프로젝트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술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미술관 문턱을 더욱더 낮게 가고요. 다양한 미술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미술관. 포항시 승격 70년, 미술관 개관 10년을 기념하는 제로 특별전은 내년 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산하 영덕버스지부가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석 전에 승무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1인당 평균 5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연차 수당 50% 반납을 요구했고 기사들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임금에서 80만 원씩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덕군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금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옥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해 보존과 활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서원의 안내판과 누리집 등을 공동으로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원이 소장한 기록 유산들을 목록화해 오는 2023년에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유산 축전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농작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과와 포도 같은 과일은 열과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송이 생육에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사과밭. 발갛게 익은 추석 제수용 홍로가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멀쩡한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린 비로 수분이 지나치게 공급돼 사과가 죄다 갈라졌습니다. 바닥에는 탄저병에 걸려 따낸 사과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사과는 달려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상품성이 없다는 거죠. 갖다 꼭지를 가보니까 다 그냥 뭐 비품으로 출하가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뭐 올해 농사는 큰 농사 짓다 봐야 되겠다. 추석 대목을 맞은 포도 농장. 포도송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알이 갈라지거나 터졌습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해 알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잦은 비로 인해서 이거 열과가 왔는데 이번에 태풍이 올라오면은요, 이거 포도 상품 가치 하나도 못 써요. 다 버려야 돼요. 반면 송이 채취를 준비 중인 농가는 오히려 가을 장마가 반갑습니다. 계속된 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온도가 송이 생장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올 태풍의 영향으로 땅이 흔들리고 충분한 비가 온다면 포자 형성에 도움을 주어 올해 송이 작황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농민들 사이에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하반기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진 피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정부 추경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150명입니다. 경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초등학교 앞에 말하는 교차로 알림이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소리와 LED 화면으로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을 표시해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게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13호 태풍 링링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태풍이 서울을 관통하면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예상돼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곳곳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몸을 키우면서 현재 오키나와 해상에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토요일 낮에 군산 해상에 진출한 뒤 서울을 관통해서 북한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은 서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5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곳곳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 태풍이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차주는 포스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해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포스 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0여 곳 중 87%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북부 소방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테마별 불시 소방특별조사, 화재 취약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국도와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 보수합니다. 정비 대상은 931개 노선으로 도로 노면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된 도로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도로 안전시설물도 정비합니다. 또 민원 발생 지역과 우범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 등 시설물도 일제 점검합니다.